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로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유재일이고요. 저는 뉴스플로우 기자 전혁수입니다. 네, 윤미향 의원이 기소됐어요, 그렇죠? 네, 오늘 서부지검에서 예, 오늘 오후 3시 엠바고 걸려 있었었죠. 그렇죠. 네, 윤미향 의원은 이제 전체적인 혐의 6개, 네, 세부적으로 보면 10개, 네, 그리고 법률 준용 8개. 네, 네, 이렇게 8개의 법률을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이거 혐의를 적용된 법률을 읽어드릴게요. 예. 이게 너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범이라고 하죠. 돈 갖고 이제 빼돌리고 장난치고 한 거. 잡스러. 네. 그렇죠. 그런 잡범한테 들어가는 혐의 다 들어갔어요. 네, 사기, 준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요건 전형적인 이제 돈 사고 치는 잡범들한테 나오는 네, 거죠. 그 다음에 뭐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그리고 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까지. 네, 이게 총 8개 법률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윤미향 관련돼서 한참 이제 의혹이 나올 때 네, 저는 윤건영 차명기자 취재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직접 하진 못하고 네, 다른 회사 기사 나오는 거 열심히 봤죠. 네, 열심히 봤었는데 네, 뭐 그때 이제 기사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정의연하고 이제 뭐 윤미향 의원 측에서 네,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네, 문제 제기 많이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반론 보도, 정정 보도가 꽤 많이 이뤄졌는데 네, 대다수는 반론 보도였죠. 그렇죠. 예. 이제 반론 보도를 정정 보도처럼 그렇게 막 이 언론 플레이들을 했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엄중히 많이 가봤어요. 네, 저는 정정 보도 딱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 한 적 있고 반론 보도는 한 두세 번 정도 네, 싫어졌던 것 같은데 네, 정정 보도도 사실 이게 약간 그쪽에서 사정사정해서 어차피 그쪽은 처벌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해준 거였던 거고, 네, 반론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정이 성립이 안 된 경우에 네, 상대방 쪽에서 그래도 상대방 의견을 실어주는 거 어떠냐라고 네, 뒤에 이렇게 조금 붙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고 네, 이제 사람들은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네, 아예 기사가 잘못됐구나 아하. 라고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론 보도하고 정정 보도는 다른 겁니다. 반론 보도는 그 기사에 대한 해당하는 사람이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고, 정정 보도는 기사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 네. 가지 수정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오보가 엄청 많았던 것처럼 뭐 보도 참사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제 진보 진영 언론단체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네, 사실 진보 진영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쪽 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좀 사실과 다르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네, 네, 이 혐의가 네. 저는 액수가 사실 크진 않아요. 네, 이제 돈 사고 친 걸로 치고는 액수가 크진 않은데 네, 이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혐의가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액수에 관계없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정대협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네, 네, 운영을 했는데 이 박물관이라는 거는 법률상 등록 요건에 이제 학예사를 갖춰야 되거든요. 네, 학예사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격증이 있죠. 근데 이거를 갖추지 못했는데 네.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박물관이 걸어? 아닌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고하고 지방 보조금을 이제 쉽게 말하면 털어간 거죠. 네, 그래서 2013년부터 20년까지 문체부에서 1억 5,860만 원. 네, 2015년부터 20년까지 서울시에서 1억 4,370만 원. 이제 벌써 한 그러니까 3억 3억 넘어가네.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사기예요. 네, 이게 사기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네, 여가부에서 네, 이제 위안부 피해자 치료 사업, 네. 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 이걸 이제 돈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사용을 할 건데, 하지 않을 건데, 예, 인건비로 보조금 신청을 한 거예요. 참. 그리고 인건비를 쓰지 않은 거지. 아니, 거기서 나라 한 세금이 6,500만 원. 살살 녹네 그냥. 응?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짓말로 돈을 따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되게 유명한 얘기죠. 뭐 정대협하고 아까 말했던 박물관 관련해서 네, 이제 27억,
그리고 정의연 관련해서 13억.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 김덕봉의 희망 뭐 관련해서 1억. 네. 해서 41억 원에 또 기부금품 모집하고 이거는 등록 관할관청에 등록 안 하면 네. 다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 돌아가신 마포쉼터 소장님 네. 아시죠? 아, 근데 이런 너무 혐의가 이상해. 있었어요. 네. 이런 혐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1월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중에 5천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머니 이게, 예. 예, 이게 마포쉼터 소장님하고 공모한 거예요. 공모. 예,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는 안 좋게 봤거든요. 여기가 네네.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여기 거의 성역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성역화돼 있는 곳이 가장 쉽게 썩어.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제기는 저는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싶었어요. 네. 어떤 얘기였는지 좀 궁금한데. 그 애들 같은 경우에 수요 집회가 정말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는 게 거기서 네네. 애들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네. 뭐 여행을 간다거나 그리고 예. 이제 돈통을 현금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모으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돼 있지 않다거나 뭐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윤미향 의원의 씀씀이에 관한 얘기들도 많았고, 네네. 저게 저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부에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네.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지.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공론화시킬 용기가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공론화가 된 예. 거지. 저쪽이 네네. 뭔가 돈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다들 보면 알잖아요. 응? 그렇죠. 이제 돈에 대한 행태를 보면서 이상하다. 뭐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었지. 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근데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또 의혹 중에서 기소가 안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딸이 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유학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보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네. 이제 형사보상금 받으시는 거 아시죠? 네. 예, 이제 형사보상금 쪽으로 대부분 충당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3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고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김경률 회계사님 등등 네.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단체 회계 처리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불기소됐어요. 법이 근데 없죠. 이게 그게 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처벌할 법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이 이제 마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일부에서 분명히 이거 봐라 문제 없지 않냐라고 문제제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공시 누락 등 부실 공시가 상당히 있었으나 네. 확인 결과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회계 처리가 일부 되어 있었고 네. 지출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실 공시는 100%인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일단 이제 여기가 지금 이 기소 관련된 얘기 나온 건데 이제 그때 저는 그때 뭐라고 썼냐면요, 기자님. 이거 네네. 나왔을 때 최우민 기자가 쓴 덕산빌딩 기사가 있어요. 네. 덕산빌딩 기사가 있고 그리고 최우석 기자가 썼던 코리아 연대 프랑스 쪽. 네, 맞아요. 그게 두 개가 이제 제가 코어를 하고 있었죠. 다들 이제 돈 문제로 보고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긴 하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고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하는데 다 침묵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그런 걸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80년대 그 학생운동권들의 반미 성향이 어디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는데 좀 한계가 있네요. 부딪히는 핵심적인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공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뭐 그런 그것도 문제가 필요한 있죠.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질 않죠. 그냥 이들을 가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혹은 있고 얘기가 있어도
저 자리는 국회의원 자리 하나 줘야 되는 거야 하고 공천이 가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어도 다 윤미향을 지키자 그러면서 적폐들의 공격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윤미향 의원이 사퇴를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죠. 사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잖아요. 네. 예, 비례대표라서 그만두셔도 네. 민주당 의석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네. 나가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 보여줬을 뿐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순실 사태 때 그 일명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만큼 이 진보 쪽에서도 그만큼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몰랐어라는 일이 곧 터질 것 같아요. 터져야만 한다고 기도를 하는 입장이고 많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희야 뭐 이제 걸리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가면 네, 뭐 공익법인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잖아요. 네, 오죽하면 검찰이 건의했어요. 네, 건의를 했는데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대협하고 정의연이 네. 이렇게 공시를 부실하게 한 건 처벌 규정이 없는 점에 기인한 점도 있는 것 같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 그냥 마구 이렇게 했다. 진짜 마구잡이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확대를 하고 네, 이 부실 공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다 건의를 한대요. 네, 근데 법무부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검찰개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혹시 이런 것도 혹시 검찰개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하기도 진짜 너무너무 바쁘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정말 네, 한번 좀 재판을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윤미향 관련된 거는. 전혁수 몸이 몇 개야? 그렇죠. 오늘 어? 그 이동재 기자 재판도 이제 들어갈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몸이 한 개로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 일이 더 느네. 응? 기자 힘드네. 뽑아요. 기자 뽑고 그러면 돈 없어요. 아니야. 기자 뽑고 열심히 하면 또 이게 유재일 채널 그 시청자들이나 그 전역수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기사도 보고 혹시 누가 알아 또 광고도 보고 그럴지. 뭐 열심히 해볼게요. 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대비 세상이 전역수를 너무 몰라. 아니 뭐 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취재 내용이 좋아도 사실은 플랫폼을 잘못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 얘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윤영찬 의원 네, 카카오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요 얘기를 제가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포털에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렇죠.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조선에서는 사설 썼던 것 같은데 포탈들 뉴스 장사 이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전 전역수 화이팅. 지금까지 유재일이었고요. 저는 뉴스플로우 전혁수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